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중동 항공사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지, 중동 항공사의 현황은 어떤지,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중동 항공사들이 이 노선을 공격적으로 증가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렇게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우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던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금일도 0.47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중동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 이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면요. 일단 국적 항공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. 이 직항으로 1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20만 원이 넘는 좀 많이 고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중동 항공사들 같은 경우를 지켜본다고 하시면 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권 가격이 140만 원대로 좀 뚝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환승 시간을 포함을 하면 21시간이 좀 넘게 걸리겠지만 여기에 대해 이용객들이 항공사가 무료로 제공을 하는 두바이 시내 호텔에서 하루 자면서 이 두바이를 관광한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중동 항공사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항공사들이 오일 머니를 타고 한국으로 좀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렴한 항공권과 환승 연계 관광 상품을 앞세우면서 이 노선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이 좀 커지는 듯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국적기의 주요 노선이 줄고 항공시장이 좀 잠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공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이 항공 정보 포털을 좀 보니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해서 출입국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약 80만 5천만 명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좀 집계한 1997년 1월 이후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중동 항공사들이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동 항공사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중동 항공사들은 석유로 돈을 쌓으면 이 정부가 좀 소유를 합니다.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유류세를 따라내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한국 항공사들을 저희가 좀 대입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를 하는 게 항공료이기 때문에 이런 유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중동 항공사들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따라서 다른 다국적 항공사, 뭐 예를 들어 한국 항공사들보다 다르게 이 30% 이상의 가격을 낮출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무기로 중동 항공사들은 이 아시아 항공의 허브 공항인 인천 노선을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인천 두바이 노선을 주 7회에서 이 10회로 좀 확대를 했고,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모두 5일부터 인천 도하 노선을 7회에서 8회로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역시 5월부터 이렇게 인천 아부다비 노선을 주 7회에서 11일에 좀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중동 정부들도 좀 이렇게 좀 자국 항공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서 관광 산업을 이 포스트 오일 시대 핵심 산업으로 좀 키우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. 환승시에 제공하는 호텔 숙박권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 지원을 좀 받은 이런 혜택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업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 7회 운항하던 인천에서 이 두바이 노선을 5회로 줄인 모습을 보여줬고요.
이는 두바이 왕복 노선의 대한항공 여객수가 2019년 18만 명에서 지난해 10만 8천 명으로 좀 크게 줄어든 탓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중동 항로에서 한국 국적기가 차지하는 노선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18.7%에서 지난해 11.8%좀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리스크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중국, 일본 관광객이 인천에서 환승을 해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중동 국가로 바로 간 뒤에 현지에서 환선의 형태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중동적 노선은 대한항공에 줄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네, 항상 말씀드린 이런 캐나다 그리고 중국 노선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나다 노선의 이용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노선을 증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주 노선인데 대한항공한테는 이런 미주 노선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고수익입니다. 즉 전 노선이 고단가랑 그리고 이렇게 이용객 수익 증가를 보시면 수요가 강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동 쪽의 수익 부진을 만회할 것을 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중국 노선 여객수 추이를 좀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중국 노선도 계속해서 여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중국 노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인천 장저 노선을 주 4회 운항을 재개를 하고요. 그리고 인천 장자의 노선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여행 수요가 점적으로 회복이 됨에 따라서 중국 노선에 대한 여기에 대한 수익성 증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동 부분에 이런 수익성을 조금 부진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면서 차트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적인 부분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계약 계속 매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동안 대한항공의 상승을 좀 견뎌왔다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도 조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수요가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인 23,300원대에 지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차트를 크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서서 23,300원대에서 지지받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부분대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29,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미주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노선 등 이 노선을 좀 증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익성 강화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행 수요 자체가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여행 수요 전망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하계 시즌에만 이 코로나 이전 수준, 이 코로나 이전의 98%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객 노선에 대해서 여객 증가와 거기에 대한 수익성 증대 그리고 합병이 좀 더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21,600원대에서 저항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, 이 부분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25,000원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대한항공의 중동적 리스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